네, 안녕하세요. 도민안전문화대학에서 자연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송문수입니다. 먼저 본 강의는 도민안전문화대학 강사과정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사전 교육하는 내용이고, 자연재난안전, 그리고 사회재난안전, 그리고 생활안전, 그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강의는 이제 두 개의 차시로 각각 나눠져 있고, 본 강의에서는 자연재난안전에 대한 내용 두 개 차시 중에 1차시 강의로 자연재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의 이해, 자연재난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 그리고 안전수칙 등에 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기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연재난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더 높여서 결국 그 피해를 더 극심하게 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현재 그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증가한 인위적인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을 점점 더 상승시키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0.8도 가량 상승을 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0.8도 가량 상승했고, 이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온도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해수와 그리고 대기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강수량의 패턴과 강수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강수량 자체의 증가 추세는 기온 상승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집중호우 일수가 증가하면서 폭우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지구 전체 담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빙하가 녹고 있고, 그 녹은 양에 대한 담수량이 지구 평균 해수면을 높이고 있는데, 그 지구 평균 해수면은 과거보다 19cm 이상 상승하고 있고, 매년 약 2mm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기후변화라고 부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는 가뭄, 홍수, 태풍, 폭염, 한파 등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인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기상이변은 인류에게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 그리고 건강 악화, 그리고 식량 생산 감소 등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온 증가에 따른 바닷물의 어떤 팽창으로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 또한 많은 국가들이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이런 IPCC라고 불리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라고 불리는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은 3.7도 이상 상승을 하고, 경우에는 63cm 이상 상승해서 전 세계 주거 가능 면적의 5%가 침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지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 발생 빈도, 그리고 한파 발생 빈도가 증가해서 계절간 강수량과 기온 차이가 점점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의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서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서 결과적으로 그 인간과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은 그 스스로가 바로 재난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을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했을 때, 그 위험 요인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재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알프스 산맥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높은 산맥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을 이제 재난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그냥 위험 요인으로 남는 것이고 재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재난 상황에 취약하고 준비가 불충분한 어떤 사람이나 그 지역 사회가 이상기후 현상의 결과에 의해서 위험 현상이 결합을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자연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인간의 취약점은 재산 피해를 포함한 이제 금전적인 손실, 그리고 뭐 어떤 신체 부상을 포함한 인명 손실, 뭐 농작물 손실, 그리고 뭐 고온 현상, 강수 집중 등에 의한 물 부족 위험의 증가, 그리고 뭐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침수 위험의 증가, 그리고 최근 뭐 코비드 19라고 불리는 이제 코로나였죠. 그런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등을 이제 포함해서 어떤 질병 위험의 증가 등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어떤 재산 피해를 포함한 어떤 그런 소실, 인간의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위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첫째는 기온의 상승과 기후위험의 증가로 인해서 태풍, 해일, 뭐 집중호우, 고온, 가뭄 등의 기존의 기후현상의 발생 빈도와 그리고 강도를 높여서 재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 둘째는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수자원과 식량의 감소, 뭐 이런 것과 같은 자연적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증가를 통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극심한 기온 상승의 가능성은 미래의 기상 관련 재해 빈도와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나타난 자연재난의 특성은 규모의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발생 빈도도 급증하고 있고, 어떤 재해 유형의 다양화, 복합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우나 폭설의 기록이 거의 매년 갱신이 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피해 규모는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도시의 집적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밀집되는 인구의 밀집화,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뒤엎는 어떤 동발 홍수의 빈발, 그리고 태풍, 고온, 폭풍,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된 자연재난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재난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이제 뒤에서 어떤 재난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재난 대처를 위해서 재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인데요. 이번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 자연재난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재난의 먼저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재난이라고 했을 때 분리, 파괴, 그리고 불일치를 뜻하는 이런 디스와, 그리고 별을 뜻하는 에스터의 합성어인 디제스터가 재난이 되겠고, 별이 분리되고 파괴되거나 어떤 행성의 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 서양에서는 재난을 디제스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런 동양에서의 재난은 물과 불의 합성어인 재와, 그리고 어려움의 난, 이런 난이 합쳐져서 물과 불의 합성어인 재와, 그리고 어려움의 난이 합쳐진 단어로 물, 홍수, 가뭄 등, 그리고 불, 화재, 산불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재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정의는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한번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2008년 리플리라는 학자에 의해서 재난이 인명이나 재산의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 갑작스런 참사로 정의가 되었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FEMA라고 부르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사망과 상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고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기구죠. 보통 이제 UNISDR에서 이제 현재 UNDRR로 명명이 바뀌었는데,
재난을 관리하는 유엔기구에서는 사회의 기본 조직 및 그리고 정상기구 등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에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제3 사회 간접 시설, 사회 기반 시설, 국가 핵심 기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어떤 시설들 그리고 생활 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재해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재난과 재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근간인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정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재난을 정의하면서 재해를 함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과 국가에 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표와 같이 자연재난과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자연재난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태풍, 그리고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 발생. 조류대 발생이라고 하면 적조, 녹조 등을 말하겠죠. 그리고 조수라고 하면 조수 간만의 차. 어떤 그 달과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썰물, 밀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들을 말하죠. 그리고 화산활동, 그리고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 재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본 기본법이죠.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이런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이제 재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난은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설명이 되고 재해는 그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재난은 원인이고 그리고 재해는 결과를 뜻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재난관리 관련 업무에서는 그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재난과 재해라는 용어를 재난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고 재해는 과거 일본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재난의 정의와 그리고 자연재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난의 유형인 태풍, 홍수, 호우, 그리고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등등 어떤 이런 자연재난의 유형 중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풍수해라는 것을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풍수해보험법이라는 곳에서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그리고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해를 따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난이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그리고 대설 이런 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해보험법이라는 것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풍수해보험법에 가입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풍수해에 대해서 따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해의 종류 외에 다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파, 낙뢰, 가뭄, 폭염, 황산활동 등이 풍수해 이외의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연재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미친 영향들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고 이제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연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제 기온의 상승과 그리고 기후위험의 증가로 인해서
태풍, 그리고 해일, 집중호우, 고온, 가뭄 등의 이제 기후존 위험 현상들의 어떤 발생 빈도와 그리고 강도를 높이고 재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 생태계 파괴, 그리고 뭐 수자원과 식량의 유용성 감소, 그리고 자연적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 취약성 증가 등을 통한 영향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성 증가와 취약성 증가가 최근에 나타나는 자연재난의 특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규모의 대형화, 앞서 설명드렸죠. 규모의 대형화와 그리고 발생 빈도의 급증, 그리고 재유형의 다양화, 복합화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림에 나타난 유럽의 폭염, 그리고 일본의 태풍,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등 외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강우나 폭설의 기록이 거의 매년 갱신이 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해서 예상을 뒤엎는 어떤 돌발 홍수의 빈발, 그리고 태풍, 고온, 폭풍,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화된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펴봤을 때는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재해는 수문기상재해라고 해서 아까 풍수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 6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1년 동안 약 7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 2003년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00년 초반에 큰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원인은 대부분 90% 이상이 태풍과 호우, 홍수 등에 대한 이제 풍수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중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가장 큰 피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호우로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태풍해 같은 경우는 여기 46%라고 나와 있고, 호우 같은 경우에는 43%로 나와 있어서 두 개만 합쳐도 거의 90%죠.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대설, 그리고 지진,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자연재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호우 등 이제 풍수해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그 발생 빈도가 국내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구미 그리고 경북 안동 등에 대해서 이제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비율도 보면은 태풍이 지금 보라색, 그리고 호우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태풍과 호우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와 이제 재난 발시 행동 요령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고 그 피해를 저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2차 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이어서 집중호우에 대한 또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이제 매년 여름철에 물폭탄에 가까운 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매년 이제 관측값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후변화에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겨울이 계속 짧아지고 봄, 가을도 짧아지고 여름이 계속 길어지는 징후가 있죠. 이런 이제 비의 원료가 되는 것이 수증기가 될 수 있는데, 여름이 길어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어떤 수증기 양도 더 많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이죠. 2022년에 이제 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에서 이제 1907년 기상 관측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측으로 시작을 했겠죠. 눈으로 보는 그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비가 내려서 이날 하루 만에 내린 비의 양이 연평균 강수량의 30%를 차지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강남대로 뭐 서초구 뭐 이런 쪽이 거의 침수가 되고, 사람들이 뭐 차를 버리고 떠나고 이런 것들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라서 이렇게 산사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천이 범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집중호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기후변화에 인한 걸 수 있지만, 서울이나 뭐 경기권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도시 개발로 인해서
원래 나대지였던 곳이 아니면 산림이었던 곳이 이제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 그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깔리게 되면은 그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비가 땅 밑으로 흡수가 되질 않고 표면을 통해서 유출이 되겠죠. 유출이 되거나 밑에 하수 관거가 이제 그 홍수량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도심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에 따라서 어떤 피해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대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설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도로 안전 그리고 물류 운송 그리고 시설물 분야에서 전국적인 폭설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의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 피해, 그리고 쌓인 눈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눈사태, 그리고 뭐 도로 빙판화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어떤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떤 교통사고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피해로는 우리가 눈이 많이 발생해서 차량이 이동 못해서 뭐 교통체증이나 교통두절에 따른 어떤 생활 불편과 그리고 물류 이동이 되질 않으면서 물류 비용이 증가되는 것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의 사례를 보면 이제 2011년 강릉시에 발생한 대폭설로 볼 수가 있는데, 하루 적설량이 70cm를 기록하면서 최대 값을 경신한 또 사례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재해연보라고 이제 불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이런 재해연보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자연재난 총 피해액 중에 태풍과 호우 피해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설이 2,300억 원 정도로 약 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설, 대설은 국내에서도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재난 유형으로는 대설 피해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한파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파는 사회 전반에 거쳐서 어떤 실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농업을 비롯한 어떤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의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그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최저기온이 12도씨 이하일 때 한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특보라고 하면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파주의보는 뭐 복잡하게 뭐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하강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씨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가 한파주의보가 되고, 한파경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15도씨죠. 영하 15도씨 이하가 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구분하는 -12도 그리고 -15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겨울철 최저기온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파의 빈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변동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북극해 해빙의 감소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파에 대한 피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폭염입니다. 폭염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18년 폭염은 2018년에 자연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폭염 자체는 인간에 피해를 주는 어떤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농작물 그리고 가축, 양식어장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온도 또는 그 열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 기준치나 인계치를 초과할 때 이런 폭염으로 정의가 되는데, 폭염특보는 한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폭염주의보는 1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그리고 폭염경보는 1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보와 경보에 대한 구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피해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온열 질환자 발생률은 9.8명으로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서 당연히 온열 질환자 및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농림 그리고 업, 광업 등 이제 폭염에 많이 노출되는 어떤 야외 노동에 대한 직업군은 온열 질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외 노동 직업군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이나 안전 수칙 준수 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2차 시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진입니다. 지진은 보통 판경계 지역에 위치한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제 일본이라는 그 방패막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뭐 울산 지진, 경주 지진, 그리고 뭐 포항 지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 특히 일본에서 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울산, 2017년 포항에서의 어떤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나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철저한 감시와 그 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해일 그리고 너울성 파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지진 해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진 해일은 이제 일본어로 쓰나미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쓰나미는 이제 바다 및 어떤 그 해양 지각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지진에 따라서 해수면에 굴곡이 생기면서 큰 파도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아래 사진을 보면 2011년 그 3월에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진인데요. 그 도호쿠 지방을 덮친 높이 40m의 초대형 쓰나미를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요런 이때 그 쓰나미에 따라서 16,000여 명이 숨지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런 이제 쓰나미가 굉장히 대형 자연재난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울성 파도라고 있는데, 너울성 파도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난 파도가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파도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시작된 작은 파도가 다른 파도와 반동을 하면서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밀려오고,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고, 그 세력이 커진 너울성 파도가 어떤 방파제나 이제 멈춤 작용을 하는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면 한 번에 솟구치게 되는데, 그 한 번에 솟구치는 높이가 최대 6m까지, 그리고 높고 엄청난 양의 바닷물로 인해서 해안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자주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면서 해안가에 그냥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명을 덮치고, 그렇게 인명을 발생시키는 자연재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태인데요. 산사태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그리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규모가 시기별 그리고 지력별로 주로 여름철 장마와 같이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에 평균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10월까지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사태와 토속류를 이제 구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 자체에서 어떤 그런 큰 메스라고 하죠. 산에 있는 토양 덩어리가 뚝 하고 떨어져서 그 토양 전체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산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산사태가 뚝 떨어질 때 산사태 밑에 있던 토질과 그 산사태가 떨어지는 그 토양 덩어리가 그 응력이라고 하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약화될 때, 비가 많이 오면서 뚝 떨어질 때 이렇게 산사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토속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사태가 계곡류를 따라서 물과 함께, 빗물과 함께 합쳐져서 이렇게 유체 형태라고 하죠. 물과 함께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쭉 휩쓸려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토속류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2016년 이후에 다시 그 피해가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는 상류에서 발생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성류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 하류에 있는 생활권 지역이죠. 이런 생활권 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건물을 덮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아니면은 사람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생활권 지역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고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 그리고 토성류 안전에 대한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고 사방댐 설치 사방댐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계곡부에 댐을 설치를 하는 것들 댐을 설치해서 이런 토성류를 막아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런 사방댐 설치 등의 어떤 사방 사업을 통해서 산사태나 토성류 피해 예방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1차 시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기후변화 자연재난에서는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리고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이런 기후변화가 어떻게 자연재난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고 두 번째 자연재난의 이해에서는 재난의 어원이었죠. 디제스터와 국내 재난에 대한 어떤 그 한자에 따른 어원을 살펴보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 그리고 풍수해 보건법에 따라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풍수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 정의에 따른 재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자연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과 발생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1차 시 강의는 끝이 났고요. 다음 자연재난 안전 2차 시에서는 이런 재난 유형별 그 재난 발생 시의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